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오늘 깜짝 놀라셨죠? 자, 미국 시장 한마디로,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 이 상황. 자, 이게 미국 시장의 상황인데요. 얘네들은 밝은 빨간색이면 시장이 빠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다 빨개요.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파릇파릇한 거는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빠지는 흐름. 그러니까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추수감사절 이후 불프라 그러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 쇼핑 데이인데 그야말로 까만 금요일,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야 되고 어떻게 파악할 거냐.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냐면 작년도 3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하고 이러다가 이건 뭐야 했을 때의 그 바로 느낌을 그대로 다 채용하면서 심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심리는 작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 이것이 이제 연속으로 몇 번 더 이어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지금 투자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 작년 3월 생각하면서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은 공포의 심리를 지금 가지고 와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전파력이 대단히 높다. 2배 또는 3배 정도 높다. 지금 남아공에서 시작이 되는데 남아공이 평소에 200명밖에 감염이 안 되다가 뭐 1000몇백 명, 2000몇백 명, 3000몇백 명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델타 변이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오후 방송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이러스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변형을 거치냐면 강력한 전파력과 낮은 치명률로 자기의 성향을 바꿔가면서 거주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왜 메르스가 그렇게 빨리 끝났냐면 치명률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걸리면 죽어. 메르스. 한 두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죽어. 뭐 이런 분위기. 메르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메르스가 바로 종식이 됐죠. 금방. 물론 잘 막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그냥 숙주를 죽여버리죠. 그럼 바이러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숙주를 죽이면. 그러니까 생존을 못하는데 바이러스가 본인의 생존을 위할 때 하는 방법 중에 채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파력을 전염력을 확산시키는 대신에 자기의 치명률을 낮추는 그런 그 변이를 합니다. 변이를. 근데 이번에도 변이고 지금 들려오는 바로는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까지 들려왔는데 치명률이 어마어마하냐는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치명률이 어마어마하다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시장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폭락을 일부 더 해야 될 가능성 있겠죠. 왜냐면 시장이 깜짝 놀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작년도 3월만큼의 하락일 거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 당해보는 일이고 새로운 이슈예요. 새로운 악재예요. 새로운 악재는 굉장히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작년 3월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어떻게 대응했고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이후의 후유증이 얼마나 대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하겠지. 근데 만약에 치명률까지 높았을 때 각국 정부와 그런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나요? 자, 그러면 작년 3월 달에 폭락할 때 들어왔던 폭락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보다 늦게 들어올까요? 빨리 들어올까요? 네.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죠.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냐 하면 조금 긍정론의 편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심리는 지금 패닉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심리가 패닉에 빠지면 안 돼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바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엔화가 초강세 됐어요. 왜? 안전자산 선호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이 또 초강세가 되었습니다. 주식은 패닉셀이 됐고요. 유가가 폭락했어요. 경기 하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작년 3월처럼 될 것이다라는 걸 가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 유동성 위기까지 온다면 엔화 강세가 오면 안 돼요. 달러 강세가 와야죠. 그죠? 달러 강세가 오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달러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히 떨어지고 엔화는 지금 115대 중반을 향해 가다가 113으로 떨어졌어요. 뭐 113대 후반이긴 하지만 1.7% 떨어졌나?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1.77%나 폭등을 했네요. 엔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전통적인 그 위험 회피 성향에서 나오는 안전자산 선호였을 때 엔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 회피가 나왔지 유동성 위기 이런 거는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풀 수 있다라는 거, 테이퍼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뭐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지금 아시아권에서 먼저 패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패닉이 완벽한 패닉이 아니라 일본 시장 2.5% 빠졌으니까 상당히 위험해 하면서 빠졌더니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떻게 받았어? 유럽에서 4%대 하락으로 받았습니다. 주요 증시가 영국은 뭐 2%대 중반이고 다른 나라들은 4%대 하락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패닉셀이 유럽에서 나타났고 미국에서 그걸 받아서 대략 2%대의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이번에 이 확진자가 어디서 드러났죠? 남아공하고, 그다음에 어제 홍콩에서 뭐 들어온 사람이 걸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벨기에 뭐 이런 데서 발견된다고 하고, 안 그래도 유럽은 지금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물론 미국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이게 발견됐다는 얘기는 아직 없잖아요. 자, 그래서 유럽 시장은 더 패닉 셀이었잖아요. 4%대 하락이었습니다. 자, 그럼 유로화는 어떻게 됐어야 돼? 물어볼게요. 유로화는 어떻게 됐어야 돼요? 유로화가 떨어졌어야죠. 근데 유로화가 대폭 강세입니다. 달러의 약세는 뭐의 강세다? 예, 유로의 강세다. 달러의 약세가 유로 강세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저 위험 회피예요. 무서워. 안 되겠어. 안전자산 뭐지? 그쪽으로 돌려. 이런 분위기고 또 하나 이제 그 달러 시장과 채권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제 한번 떨어져야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떨어져야지. 이런 분위기. 채권도 너무 약세였잖아. 금리가 너무 올라갔잖아.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강세.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읽어내는 건 뭐냐면 야, 채권 시장은 여기까지 읽어낼 수 있죠. 뭐냐면 오메? 어우, 신나라. 경기 작살 나겠네. 스태그플레이션? 오케이. 그럼 우리 채권이 올라야지. 채권밖에 살 게 없잖아. 채권 고! 이런 거예요. 조금 제가 채권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조금 그래요. 네. 너무 강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 사실 그래요. 얘네들은 경기 하락 굉장히 반감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뭐 자본의 성향이 그런 거니까.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단기물 장기물 모두 떨어졌어요. 경기도 하강하고 금리도 못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감안한 강세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 미국 시장이 온장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오늘 델타 항공 같은 경우 항공기 주식 8% 하락으로 시작해서 쫙 10몇 프로 하락하다가 다시 8% 하락으로 끝났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주식들은 기술주는 다 쭉 이러다 끝났지. 이러다 끝났는데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 연휴라서 반장이었습니다. 온장을 다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나마 금요일이었고 반장이었고 이제 주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할 시간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분석할 시간이 있겠죠? 치명률을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데 뭐냐면 치명률이 도대체 얼만큼이냐 이 부분인데 만에 하나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치명률이 높거나 낮거나 중에 치명률이 낮으면 어쩔까요? 치명률이 높은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명률이 높을 경우에는 한두 번 더 쇼크를 먹습니다만 치명률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주가 많이 빠졌네. 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전염성은 상당히 강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루 200명 수준에서 24일 1200명, 25일은 2465, 3000명 안 왔네요. 2465명으로 이렇게 급증했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난리가 났냐면 그동안 조금 안정됐었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진짜 했어요. 제가 잘 안 해봤었는데 이런 약간 파생은 잘 안 하는 성향이라서 안 했는데 VIX 지수 있죠? 빅스 지수라고 변동성이 커지거나 갑자기 시장의 위험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마다 급등하는 거 50% 올랐습니다. 하루에. 폭등. 대폭등이죠. 야, 저기 비트코인도 이러진 않지. 하루에 50% 폭등했습니다.
반면에 폭락을 가장 크게 한 것은 유가예요. 네,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13% 폭락했습니다. 엊그제까지 80달러 선이었잖아요. 그리고 막 80달러 막 깨질랑 말랑 약간 그리고 깨지다가 막 이랬는데 지금 68달러. 네,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덕분에 에너지 관련주들도 4% 폭락을 했고요. 자, 여행항공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행항공주들 작살났죠. 네, 보잉 5% 하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8% 하락,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모두 그 8에서 9%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은행주들도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4% 이상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최다 거래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분위기를 딱 아실 수 있어요. 모더나 20.5%, 화이자 6.1%, 줌 커뮤니케이션 5.7%, 펠로톤 5.6%. 예. 다 무슨 주식? 언택. 네, 언택 주식, 비접촉 주식들만 엄청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최고 하락 종목 피인티오도 그 다음에 얘네는 지금 상장 폐지시키라는 얘기 때문에 한 15% 떨어졌고요. 얘네 빼고는 다 똑같아요. 로얄 캐러비안 네, 13%, 노르웨이안 크루즈 홀딩스 11.3%, 카니발 10.9%, 유나이티드 항공 10%. 그러니까 다 그 10% 가까이. 그러니까 다 이 여행 관련 주식들이죠. 네, 이런 주식들이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8% 폭락한 5만 4천 불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만 오르고 언택은 떨어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극명하게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심리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채권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 10년물이 우리가 이제 1.69까지 보였잖아요. 지금 1.48%로 급락을 했습니다. 2년물 2.50%, 30년물 1.82%로 2%에서 뚝 떨어지는 양상. 채권 시장은 그동안 워낙 약세여서 야 이번 장에 가자 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혹시나 해서 채권은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정말로 위험하거나 이랬을 때 강세였던 게 이제 달러 강세였고 또 그 다음으로는 금값 강세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금값은 안 올랐습니다. 0.4% 미미하게 상승했을 뿐입니다. 네, N이 1.7% 올랐고요. 달러는 0.7% 하락을 하면서 96.07, 유로화는 1.133으로 1%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원화가 1195원으로 약세를 보여줬고 위안화는 3.97로 약세를 보여줬죠. 6.38대에서 6.397로 약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약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이름을 오미크론이라고 WHO에서는 명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명률이 얼마나 높은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위험 회피를 강력하게 드러냈지만 만약에 치명률이 떨어지지 않으면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날씨는 좋네요. 날씨 좋을 때마다 꼭 폭락이 나타나는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심리적인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심리적인 것들은 뭐라 그럴까 휘발성이 강하다 그럴까요? 위로도 심리적인 거는 크게 움직이고 아래로도 크게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심리적인 반응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이 앞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점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각도기 TV에서는 다양한 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운용자 분들과의 대담이 이번 주 증시각도기 TV 편성의 주말의 특징입니다. 존리 대표님과의 대담, 부동산보다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유동원 본부장의 내가 왜 한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권순창의 브릿지는 한참 지금 제가 얻어맞고 있었던 시점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얻어맞고 있어요? 라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권순창의 브릿지의 저와의 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준식 교수, 월간 서준식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오늘도 기분이 좀 찜찜하실 수 있지만 공포에 빠지지 마세요. 공포에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 내가 현금이 엄청 많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야지 현재 이런 장세를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버라이어티 하죠. 네, 매년 이런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작년 올해 전혀 알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변동성이 심각한 일들이 자주 있었고, 그러나 몇 년짜리 장기 시기열로 보면 웬만하면 시장은 올랐더라 라는 점도 이런 시기에 꼭 한번 기억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그리고 주말입니다. 행복하게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안녕.